현재 시점에서의 코인 투자 시장은 도박성의 매매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투자 시장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9,100만원으로 단기 하락 구간에서 총 6천억에 달하는 롱 포지션이 청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강조드렸던 항상 업비트로서만 안전하게 현물 매매 운영하시는 걸로 적극적으로 추천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왜 업비트로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리플 코인이 왜 SEC 소송 승소 이후에도 힘을 못 쓰는지에 대해서 이에 따른 브리핑 설명과 함께 안내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근에 비트코인 기준 9,400만원 라인에서 갑작스럽게 9,100만원 라인까지도 하락하면서 현재 시점 9,200만원에서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낙폭으로 인해 가지고 청산된 롱 포지션 규모만 6천억에 달할 정도로 최근 강세장이 일부 투자자분들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레버리지로서 단기 상승에 베팅하신 분들 같은 경우 늦은 밤 시간 혹은 잠을 자던 새벽 시간에 평생 모은 투자금 청산당하면서 한순간에 영원으로 바뀌는 허탈감을 느끼신 분들이 상당한데요. 그만큼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는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업비트로서만 원칙 매매 비중 조절 매매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9,100만원 라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바닥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일봉상으로 8,200만원에서 9,400만원까지 강력한 폭등이 나왔었죠. 차트가 365일 상승만 하는 차트는 없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당연히 필연적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약세장에서의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다시 한번 8,200만원으로 회귀하거나 상승폭의 절반 수준을 반납하면서 8,800에서 8,900만원 선까지는 조정을 보여줬을 텐데, 최근 시장에서는 오히려 9,100만원 부근을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낙폭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마저도 단기적인 롱 포지션을 청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고점 무빙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단기적인 하락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코인 시장은 강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추가적인 낙폭을 방지하고 단기 낙폭 자체가 크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시장 수급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8일에서 9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누적 순유입된 비트코인 현물 ETF 규모가 무려 3조 5천억 원입니다. 하루에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매일매일 순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돈다발 들고 코인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시점에서의 단기 낙폭 구간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머지않아 강력한 반등세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명목 미결제 약정 규모가 120억 달러, 한화로는 16조 5천억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정도 온체인 지표 추이면은 단숨에 비트코인 1억 2천만원까지 상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나가기 위해서 흔들기 패턴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미 흔들기 패턴도 얼마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 가지고 올해에만 보시는 것처럼 1179개 정도의 기관이 비트코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비트코인 전망은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최근에 리플에 대한 항소를 진행했던 미국 SEC 측에서도 여기서 맞춰가지고 다가오는 2025년 진단 우선순위에 암호화폐를 포함했다, 관련 긴급 속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SEC에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SEC가 움직이겠다는 것을 보이는데, 크게 진단팀 그리고 검사팀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진단팀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나 상장사들이 현행 규정대로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해서 진단 그리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진단이에요. 사실상 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된다, 이렇게 발견된 기업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를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여기서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SEC의 항소를 통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이죠. 이번 항소에서는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XRP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코인에게는 매를 먼저 맞았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코인 기준 살펴봤을 때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리플코인도 동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30원 라인을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밑에서 받쳐주는 대기 매수세들로 인해서 리플코인의 가격 방어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당분간 720원에서 730원 라인 바닥 확인한 이후에 재차 반등에 성공하면서 800원 라인에 대한 돌파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골드만삭스 측에서 리플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미래가 될 것이다, 관련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리플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은행 간의 효율적인 결제 기능에 집중을 했는데, 특히 비트코인보다 리플을 꼽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합니다. 앞서 글로벌 대형 은행인 JP모건도 리플이 글로벌 결제 시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리플의 펀더멘탈을 인정하면서 리플이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대규모 채택이
대책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머지않아서 리플 중심의 송금망이 깔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이번 불장 리플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의 사업 확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신흥국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70%가 법정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즉 신흥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왜 리플에 있어서 중요한 소식이냐라고 했을 때 리플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 공백을 메꾼다는 점에서 신흥국 채택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었거든요. 현재 스위프트를 필두로 한 전통 금융은요, 기존 강대국 위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국가들은 느리고 송금 속도가 비싼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신흥국가 위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신흥국에서 법정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리플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체가 임박을 한 데다가 실제로 RLUSD가 몇 주 안에 출시될 거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리플 코인 눌림목에서 단기 하락했다라고 지레짐작으로 겁먹어서 매도해버리게 된다면은 그때 팔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베타 테스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더리움 체인에 402개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소각한 이후에 2차 발행이 된 건데요. 리플이 테스트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최종 발행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리플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된다면 신흥국가에서 XRP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채택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대로 리플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개편을 하면서 그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때가 되면 리플의 가치는 만원, 2만원 수준이 아니라 수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 리플이 8천억을 지원한 리플 레저 해커톤 서울이 막을 내린 이후에 리플에 대한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대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이런 활동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그리고 금융 스마트 컨트랙트, 소셜이나 게임 파이까지 4개 분야에서 골고루 프로젝트 개발에 힘쓰면서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리플 코인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XRP 토큰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스탠다드 차타드 측에서는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연말까지 신고가 경신할 것이다 관련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편이 당선되더라도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었고, 이번 미국 대선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비트코인 우상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당이 이기더라도 비트코인은 역사를 재현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리플 코인에도 강력한 폭등 랠리 찾아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미국 민주당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속보로서 전달 도움 드렸었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가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해임하고 그 자리를 대체할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속보였었고, 게다가 지금 민주당의 최대 후원 세력인 월가에서 코인 시장에 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블랙록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JP모건, 모건 스탠리 각각 월가의 공룡들이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얼마 전에 해리스가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해임하기로 촉구한 것도 월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친암호화폐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반암호화폐 법안이 은행들의 암호화폐 자산 보유에 엄격한 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SAB 121인데 월가가 이걸 그대로 둘 리가 없겠죠. 이미 상하원에서 해당 법안 폐기까지도 결의가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필두로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리스든 트럼프든 똑같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말 산타랠리 내년 불장까지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 10월 16일 코인 시대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던 앱토스 코인은 단기간에 12,000원에서 13,000원 라인에 대한 강력한 매물 부근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기 고점 돌파가 한 차례 더 나와줄 것이다 말씀드렸었죠. 14,300원 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시장에서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단기 목표가 16,500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돌파 시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특히 앱토스 측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스테이킹 활동 자체가 증가되고 총 락업 예치금인 TVL 자체가 사상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9억 2천만 달러에 도달을 하면서 시장 채택률 그리고 사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점까지도 살펴봤을 때 연말까지 강력한 급등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신규 타점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왜 업비트로서 안전하게 현물 매매를 강조드리고 있는지 기본적인 설명드리면서 신규 종목 분석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 매매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모든 투자 매매는 불나방 형식, 오늘만 투자하자 이런 습관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고위험 리스크의 선물 매매,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투자 계좌를 직접 찍어서 보내는 등 여러가지 찝찝하고 잘 모르는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특히나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 청산이라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평생 모은 소중한 투자금이 0원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항상 뒤가 있고 안전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제가 항상 업비트로서 현물 매매만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도, 시장이 하락하는 건 그 누구도 못 막는 경우겠지만 기본적인 반등과 상승 시장에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선물 매매 잘못 건드렸다가 도박에 가까운 매매 경험을 하시게 되면 투자 매매 습관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일상생활에까지 큰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나는 다르겠지, 조금만 수익 보고 나와야지, 여러가지 잘못된 순간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소중한 투자금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매에 대해서 잘못 빠졌다가는 현물 매매로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현물 매매만 해주시길 바라고, 이번 영상에서 단기 급등 예상되는 알트코인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메타마스크 측과 디지털 자산 전송,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 접근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을 발표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전고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500원에서 600원 라인에 대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600원 라인 돌파하면서 단기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620원 라인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단일 인터페이스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웹3 그리고 도메인 아이디 플랫폼으로서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플랫폼 관련 테마 종목들이 힘을 쓰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통합 발표한 메타마스크의 개발사가 컨센시스인데 암호화폐 보안 앱 월렛 가드까지도 인수한 바가 있는 만큼 스페이스 아이디가 앞으로 수익 코인과 함께 비슷한 형태의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업비트의 신규 상장 코인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가는 데도 충분한 도움이 되는 내용 설명드려보도록 할 텐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업비트의 신규 코인들이 새롭게 상장된다는 건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많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현재 2024년 10월이지만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매번 읽고 따라간다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일부 개인 투자분들께서 아직도 리플 코인에 대한 미련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노파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 코인은 SEC 소송 발표가 나오기 전에 훨씬 좋았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호재에 대한 재료 소진만큼 위험한 상황도 없기 때문에, 즉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은 매수세가 약해진다는 뜻이고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구독자분들께서 새롭게 이번 코인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SEC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승소 자체가 발표가 나왔고 오히려 항소가 진행되면서 악재의 발표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과연 리플 코인을 매수하실지, 지금처럼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분산 투자로서 포트폴리오를 회전시키실지 3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리플 코인의 비중은 총 투자금에서 20에서 30%를 안 넘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 하나의 코인의 비중이 쏠리고 그 코인만 믿게 된다면 내가 봐야 될 것 그리고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좋은 내용만 찾아보시다 보면은 그 내용만 보게 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냉철한 투자 시장에 보시는 눈으로서 매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회가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번 영상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봤고요. 다음 후속 영상도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정보방, 수보방 같은 경우는 현재 업비트 현물 종목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은 첫 번째로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코인 시장 내부 속보, 현재 테마에 맞는 급등 가능한 업비트 현물 매매 타점까지도 제공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식으로 매매 타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쪽 속보방 통해서 5%에서 15% 정도 안타 수익으로서 사고 팔고 도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영상 하단 댓글창에 보이시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래에 있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을 하시고 최하단에 있는 보라색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현재 시장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못 잡으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들 구성에 대해서 꾸준하고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궁금점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성장하신 만큼 제 채널도 성장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